박정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이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말씀 아까 하셨죠? 네, 위원님, 아직은 없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재와 사법부 판단이 있고 나서도 의견을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월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예. 확인한 차원인데 위원장님 그냥 그거는 편하게 들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요, 또 편하게 들으시고 제가 질문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 지금 내란에 질문하셔서 대해서 그런데요.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질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그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심 판결에 대해서 판결로서 일단 존중은 합니다. 그것이 판결로서 상급심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또 상급심의 판결을 존중을 상급심까지도 하고요. 기다려야 하시는 건가요?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자, 일단은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예. 자, 조금 더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박정훈 대령의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박정훈 대령이 그 어마어마한 외압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1심 판결 난 이후에 여쭤보는 의견입니다. 여하튼 자, 인권위가요. 대답을 한꺼번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해당 안건을 소위에서 2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인권 최후 보루기관이라는 인권위원회인데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소위에서 2차례나 기각시켰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물론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기관의 대표로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는 고민하겠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제가 말하는 건 예. 인권인데 인권위에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재 심리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기소 가능성도 높고 체포 영장 발급되었고 지금 구속영장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안건이 만들어졌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진행 중인데 지금 안건 상정이 돼서 긴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은 외압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해당 안건을 2번이나 인권위에 요청했는데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 못하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안건화하셨으면서 지금 안건이랑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의미입니까? 제 의견을 내는 거랑은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없다는 걸로. 그러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대한민국 나면은 확정 판결 그에 나야만 대해서 인권 입장이 나옵니까? 그거는요 이미 소위나 이런 데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확정 판결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그럼 인권위는 판결 난 이후에 반드시 판결에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기관이라면 그때 처음에 제가 다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윤석열은 왜 지금 모든 것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1월 13일 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논의되고요. 왜 박정훈 대령은 1심 판결이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가만히 못 말씀을 받는지. 드려봐봐요. 지금 알겠습니다. 김용훈 그거에 의원님 대해서는 잠깐 나와서 서주시죠.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그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거기는 왼쪽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이는. 예. 1분 더 드리시죠. 짧게 예안이로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그리고 상관의 명예훼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까? 판결문을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 없다고 하셨는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거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대답을 누가 썼습니까?
첫 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자, 이거 왜 거짓말 쓰셨어요?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와 다친 정도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박찬대 위원장께서도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거든요. 왜 거짓말 써서 이렇게 권고에 거짓말을 건 쓴 것이 쓰십니까? 아니고요. 제가 가진 왜냐하면 탄핵안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탄핵 소추안도 있고 글쎄 뭐 그런 걸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진단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쓰면 안 되죠.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비상임위원도 기각에 찬성한 사안입니다. 그걸 두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십시오, 김영원 의원님. 제가 이제 위원장 대리로서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이죠. 공권력,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 침탈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합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보장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납득할 수 있느냐. 그것도 비상계엄, 내란까지 했던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성찰을 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박정훈 대령 국가 권력기관에서 인권 침탈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변명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상